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거실 만들기 2탄으로 커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커튼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아서 다시 만들 거고요. 이 커튼 같은 경우에는 쉐입 키를 이용해서 열고 닫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할 거고요. 이후에 쉐입 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드는데, 이게 단순히 스케일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여기 탑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안으로 접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엣지 나중에 따서 길이 확인해 보면은 펼쳐졌을 때의 엣지 길이와 접혀졌을 때의 엣지 길이가 거의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커튼이 들어갈 위치, 사이즈를 좀 지정을 해야 되니까 임시로 플레인을 하나 만들고요. 얘를 이렇게 이동을 해서 커튼이 들어갈 위치를 잡고요. 여기서 절반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 커튼을 만들어 줄게요. 얘는 지워 놓고요. 옆으로 폭은 요만큼 만드는데 딱 맞춰서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만드는 것이 보기가 좋겠죠. 제가 이걸 안 보여드리고 그냥 지워버렸는데, 지금 만든 형태는 주름 커튼이고요. 나비주름이라고 하는 요렇게 중간에 플리츠가 잡혀있는 형태의 커튼을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블렌더 그루 채널에 굉장히 좋게 하나 올라와 있는데, 저는 좀 더 간단하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좀 다른 접근 방식으로 해서 좀 만들어 주려고 해요. 블렌더 그루 같은 경우에는 크게 평면을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이후에 얘를 이렇게 하나씩 투작업으로 접어나가는 방식으로 했는데, 저는 윗부분을 만들고 아랫부분을 만든 다음에 그냥 꼬매서 가는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커튼이 들어간 전체 사이즈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찾아봤을 때 커튼을 만들 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제 중간 부분을 꼬매주는 거죠. 이렇게 꼬매주는데, 이 길이가 보통 한 150mm 정도 잡는다 그러고요. 이 길이를 적당히 나눠서 간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일단 모델링하기 조금 편하게 전체 200mm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mm, 얘도 200mm 하면은 하나에 50mm씩 되는 거겠죠. 50, 100, 150, 200 이렇게 2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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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mm 이런 식으로 만들게요. 주름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격을 좀 줄이시면 돼요, 그냥. 자, 일단 플레인을 하나 만들고요. 플레인의 사이즈는 200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일단 200mm, 200mm 평면이 하나가 있고요. 얘를 익스트루드를 해서 옆으로 3mm만 갈게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버텍스는 아래쪽으로 50mm를 이동을 할게요. 그리고 얘는 똑같이 3mm 옆으로 가고 아래에 있는 버텍스만 위로 50mm. 이런 형태로 반복해서 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 앞에 부분만 나중에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걸 지금 왜 남겨놨느냐? 자, 지금 보면 얘가 50mm씩이죠. 하나의 세그먼트가. 그 사이즈를 여기서 맞춰주기 위해서 सब디바이드 3개 이렇게 해줄 겁니다. 요거 보여드리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의 간격이 50mm. 여기서 여기는 정확히 50mm는 안 떨어지겠죠? 아래로 50mm 가고 옆으로 좀 들어갔으니까 조금 더 길어지기는 하지만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모델링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쪽에 불필요한 버텍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워버리고요. 얘네를 반복해서 붙여 나갈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스냅 모드가 클로징 모드인데, 클로징 모드일 때는 얘를 한 번에 여기다가 붙여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갔다가 돌아와야죠.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반복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한 번에 이동을 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냅 모드를 액티브,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버텍스를 활성화 버텍스로 하얀색으로 나타났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Shift D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한 번에 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반복, Shift R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자, 혹은 피벗 포인트를 3D 커서로 놓고요. 그리고 스냅 모드는 센터로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3D 커서를 갖다 놓고 Shift D에서 이런 식으로 붙여놔도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드온을 작성을 해서 키보드의 Y키를 누르면 이 피벗 포인트가 3D 커서, 인디비주얼 오리진, 그리고 메디안 포인트가 돌아가면서 선택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3D 포인트로 갔을 때는 자동으로 스냅 모드가 센터로 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메디안 포인트로 갔을 때는 스냅 모드가 그냥 클로즈시고요. 한 번 더 눌러서 3D 포인트로 갔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센터로 이렇게 변경되게 해놨기 때문에, 피벗 포인트가 3D 커서인 경우면은 이렇게 3D 커서를 갖다 놓고 Shift D에서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혹시나 이 애드온이 유용할 것 같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 링크 해가지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Shift D에서 이렇게 복사하고요. 그리고 나서 Shift R 반복해서 가는데, 얘를 조금 넘어가는 게 나으니까 한 칸 더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맨 끝에 요만큼은 없어져도 되는 거니까 버텍스 삭제해 버리고요. 자,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었고요. 이 상태에서 자, 이 커튼 같은 경우에 이 가운데에 있는 버텍스가 약간 뒤로 이렇게
이동이 돼야겠죠. 약간만 이렇게 완전히 펼쳐진 상태라고 해도 이렇게 굉장히 땡땡하게 당겨지는 상태는 존재할 수가 없죠. 커튼 같은 경우 레일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약간 부드럽게 만들어 줄 건데, 자, 현재 상태에서 이 가운데 있는 점을 이렇게 수동으로 선택을 해도 되지만 좀 더 쉽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전체 버텍스 선택하고요, 셀렉트에 체커 디셀렉트를 하면 되는데, 자, 여기는 하나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1, 2, 3, 4, 5, 6, 7, 7개를 띄고 다시 하나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선택된 상태에서 셀렉트, 체커 디셀렉터를 해주는데, 자, 디셀렉트를 7개를 잡아주고 선택은 하나를 잡는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원하는 위치가 아니죠. 그러면은 옵셋을 건드려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버텍스가 잡힐 때까지 옵셋을 잡아주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선택됐는지 보고요. 얘를 그냥 이동을 하게 되면은 버텍스 하나만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포텐셜 옵션을 켜줄 거예요. 단축키는 5고요. 자, G키 누르고 이동하게 되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게 되고요. 조금 멀리서 볼게요. 이렇게 해서 움직이게 되면, 자, 가운데 여기 동그라미 하나 나오는 거 보셨죠? G키 누르고 하면은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오고요. 얼만큼 반경까지 영향을 미칠까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적당한 정도로 사이즈를 만들고 얘를 살짝 움직여주면 되겠죠. 이 정도만 일단 만들게요. 자, 이렇게 커튼의 윗부분을 만들었고요. 그럼 커튼의 아랫부분에 대한 단면을 만들어 볼게요. 다시 한번 Shift A 플레인 만들어 주고요. 똑같이 200mm. 그리고 여기는 버텍스를 똑같이 3개를 나눠서 하나의 세그먼트의 길이가 대략 한 50mm 정도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버텍스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얘를 복사를 해서 가는데 몇 개를 복사를 하느냐라는 거죠. 자, 여기 위에 만들어 놨던 이 친구들, 여기랑 엣지의 수를 똑같이 맞추면 돼요. 지금 위에 엣지가 보면은 84개입니다. 얘도 똑같이 84개의 엣지가 나오면 되고요. 똑같이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대충 이 정도 가면 될까요? 전체 선택해 보고요. 엣지가 96개네요. 96개면은 12개가 빠져야 되네요. 12개면은 요만큼 될까요? 자, 요만큼이 12개네요. 12개의 엣지를 그냥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 머지 바이 디스턴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엣지가 83개가 잡혔고요. 위에 거 엣지가 84개. 아, 이거 하나를 더 지워버렸네요. 그러면은 엣지 하나 더 복사하면 되겠죠, 그냥. 자, 그래서 윗면과 아랫면에 있는 요 엣지의 수량을 동일하게 맞춰준 거고요. 그 다음 오리진을 두 개 다 가운데로 옮겨 놓고 동일한 위치에 일단 놓을게요. 아이템에 얼라인 툴 XYZ 다 같은 위치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고요. 자, 그 다음 아래쪽 부분 직선으로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를 전체 엣지 선택하고요. 버텍스나 뭐 엣지나 그거니까 익스트루드 해서 이렇게 면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면이 뒤집혔네요. 면이 뒤집혔으니까 Shift N 해서 면 뒤집어 주고요. 자, 그리고 얘가 높이가 맞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밑으로 좀 내려놓고요. 위로 쭉 올려서 천장면에 맞게끔 올려준 다음에 아래로 일단 100mm만 내릴게요. 그리고 바닥 부분은 바닥에 뭐 끌리는 형태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바닥에 끌리는 형태로 만들면 되고요. 저는 바닥에서 10mm 정도 떨어뜨려서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글로벌 기준 10mm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여기 계속 오차범위 뜨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분명 10을 눌렀는데 엔터를 눌렀는데 높이가 차이가 난다.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부동소점에 의한 뭐 이런 오차라고 하는데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자, 그리고 나서 얘랑 얘랑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J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면을 만들어 주는 거죠. 위쪽으로 100mm, 아까 내렸으니까 다시 위로 100mm로 올린 거고요. 자,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세그먼트가 충분히 나눠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루프 컷을 메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잘라주는데 얼만큼 잘게 자를 것인가인데, 얘가 하나의 세그먼트가 거의 뭐 정사각형 가깝게 만들어지면 돼요. 지금 세로도 살짝 긴데 그냥 할게요. 위에도 하나 정도만 이렇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형태는 잡혔고요. 얘가 좀 각져서 보이니까 부드럽게 보일 수 있게 쉐이드 스무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개를 재봉을 해주는 거예요. 재봉을 해주는데 재봉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엘리먼트가 엣지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엣지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페이스 없이 엣지로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릿지 엣지 루프로 한번 연결을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딜리트 메뉴 only 페이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엣지만 연결된 상태로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피직스 프로퍼티스 이동을 하고요. 클로스 적용시켜주면 되는 거죠.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고요. 이제 추가적인 세팅 몇 가지만 해주면 되는데, 이 클로스 시뮬레이션은 아마 한두 번씩은 써보셨거나 아니면은 뭐 영상으로 접하셨거나 해보셨을 겁니다.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저는 레이아웃 탭에 이뭐 타임라인이라든가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탭으로 좀 이동을 해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재생을 시켜보면은 얘가 그냥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리죠. 왜냐면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중력을 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면은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중력을 끄면 안 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얘가 밑으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끔 요만큼 버텍스 그룹을 고정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텍스 그룹을 고정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우선 버텍스 그룹을 만들어야겠죠. 그룹의 이름은 핀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어사인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버텍스 그룹으로 일단 잡혔고요. 잡힌 상태에서 다시 피직스 프로퍼티스 이동을 하고요. 요 캐시 요거 닫아 놓을게요. 자, 여기 쉐이프 탭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핀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금 설정한 핀 그룹을 설정을 해 주게 되면은 자,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당 부분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지금 고정은 되는데 얘가 재봉이 되고 있지는 않죠. 왜냐면은 아래에 있는 소잉 옵션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꺼져 있고요. 얘를 켜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날아가서 붙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날아가서 붙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튕겨서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는데 아래에 있는 맥스 소잉 포스가 재봉이 되는 속도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0이면은 그냥 바로 날아가서 1프레임에서 날아가서 붙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얘를 맨 끝으로 간 다음에 한 프레임만 이동을 해볼게요. 2번, 1번, 2번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날아가서 붙게 되기 때문에 너무 한꺼번에 당겨지니까 위로 튕겨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속도로 이 맥스 소잉 포스를 잡아줘야 돼요. 자, 일단 1로만 잡아볼게요. 1로 해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천천히 날아가서 재봉이 깨끗하게 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얘를 5 정도로 올려줬다 그러면은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잘 안 나오는 게 있죠. 이제 안 나오는 이유는 셀프 컬리전이 꺼져 있기 때문에도 그런데 현재 이 오브젝트의 단면을 보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급하게 들어갔다 나오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꼬매지는 경우가 생겨요. 너무 빠르게 재봉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얘는 일단 1 정도로 잡아 놓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셀프 컬리전을 켜줄게요.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가능하면 셀프 컬리전은 항상 켜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한 경우에만 끈다라고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 이유는 계산하는데 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꺼져 있는 옵션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피직스인데 뚫고 나가면 안 되니까 당연히 켜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셀프 컬리전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원단이 있을 때 원단이 이렇게 그냥 다 자기 혼자 있는 거죠. 이게 스스로를 뚫고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예요. 그 상태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지금 좀 어색하게 보이죠. 이게 보면은 뒷부분이 앞부분을 뚫고 나온 겁니다. 뒤에 있던 객체가 아니죠. 뒤에 있던 페이스가 자기 자신의 페이스를 뚫고 나온 거예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셀프 컬리전을 켜줘야 되는 거고요. 켜놓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완전히 안 뚫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뚫고 나오지 않고 좀 깨끗한 형태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셀프 컬리전은 켜주고요. 저는 셀프 컬리전 퀄리티는 올려줄게요. 전체 시뮬레이션에 대한 퀄리티를 올린 게 아니고 셀프 컬리전만 조금 더 계산을 잘 하게끔 만들어 준 거고요. 맥스 스윙 포스는 1로 다시 내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커튼이 잘 만들어지는데 아쉬운 게 하나가 남았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저기 윗부분인 거죠. 주저앉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주저앉지 않게끔 설정을 해 줄 건데요. 버텍스 그룹을 설정을 일단은 해야 돼요. 이 버텍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페인트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강도에 대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웨이트 페인트로 칠을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자,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로 이동을 하고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버텍스 그룹 하나 만들고요. 그냥 어사인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피직스 프로퍼티스 이동하고요. 아래로 쭉 내려보면은
프로퍼티 웨이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밴딩 그룹, 얘는 구부러지지 않고 그냥 빳빳이 서 있게 만들기 위해서 밴딩 그룹을 좀 올려줄 건데요. 밴딩 그룹을 방금 만든 버텍스 그룹을 선택을 하고요. 맥스 밴딩을 값을 높여볼게요. 그리고 나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얘가 꼿꼿이 잘 서 있으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죠. 자, 버텍스 그룹이 잘못 잡혔네요. 뒤에 있는 게 안 잡혔네요. 버텍스 그룹을 좀 추가를 할게요. 자, 그래서 적절한 값을 잘 찾아가면서 좀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셀프 컬리전 값이 지금 너무 높네요. 15mm니까. 오브젝트가 겹쳐지지 않게끔 만드는데 15mm가 떨어져 있는 상태면은 옆에 있는 객체가 부딪힌다고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윗부분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얘는 좀 값을 많이 낮춰 놓을게요. 1mm로. 맥스 밴딩은 50 이렇게 다시 가볼까요? 아, 이거 지금 또 오브젝트 컬리전을 건드렸네. 왜 안 되냐 하고 있었는데 셀프 컬리전의 디스턴스를 1mm로 줄이고요. 프릭션 값은 1 이렇게 내려놓을게요. 이 프릭션은 뭐냐면은 면과 면이 만났을 때 미끄러져서 다시 흘러내리느냐 아니면 그냥 붙어 있느냐 이 정도예요. 그래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찰 계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잘 흘러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다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 좀 깨끗하게 잘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가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맥스 밴딩을 조금만 낮춰서 자, 여기에서 그런데 얘네를 봉제를 할 때 얘네가 지금 보면은 두 개가 같은 위치에 동일하게 있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한 가운데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좌우가 너무나도 비슷한 형태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얘를 살짝이라도 이렇게 좀 움직여 놓고 약간 틀어 놓고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약간 틀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재봉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히는 거죠. 이거 뭐 여기 또 잘못됐네요. 버텍스 그룹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데 일단은 패스를 하고 정리는 다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른 것도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커튼이 만들어졌는데 이 커튼을 보면은 아랫단으로 내려갈수록 살짝 벌어집니다. 당연한 결과죠. 위에는 그냥 모여 있는 상태고 아래는 훨씬 더 긴 오브젝트니까 얘가 펼쳐지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위에서 봤을 때 잘 구부러지게 되면은 얘가 벗어나지 않고 깨끗하게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현재는 잘 구부러지지 못하는 상태죠. 그러면은 얘네가 훨씬 더 잘 구부러지게 하기 위해서 위에서 쭉 올라가서 여기 있는 스티프니스 항목에 있는 밴딩 옵션을 좀 값을 내려주면 돼요. 그럼 또 훨씬 더 잘 구부러지는 얇은 원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밴딩 옵션을 0.1 정도로 낮춰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밴딩을 0.1까지 내려서 봤더니 위에 요만큼 한 15mm 정도 떨어졌나요? 아래쪽은 이렇게 한 5mm 정도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이렇게 밴딩 옵션을 이용을 해서 좀 조정을 해도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밴딩을 사용하지 않고요. 시뮬레이션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더라도 좀 더 괜찮은 결과물을 보기 위해 얘를 전체적으로 सब디바이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면을 다 세분화를 해준 거죠. 한 번 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재봉선이 하나가 연결이 안 돼요. 하나별로 하나씩.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연결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얘는 그냥 지워버리고요. 자, 요만큼을 다시 한번 브릿지 걸어주고요. 그리고 페이스만 지워주고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버텍스 그룹도 다시 잡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세그먼트를 더 나눌 건데도 불구하고 왜 안 나눈 상태에서 보여드렸냐면은 이렇게 되면 시뮬레이션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핀 그룹도 지금 다 다시 잡아야 됩니다. 자,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핀 셀렉트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에 있는 두 줄이 잡혀버리죠. 크게 뭐 관계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자, 두 줄을 잡은 상태에서 어사인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얼마나 느린가. 자,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데 엄청나게 느리죠. 버텍스 그룹이 조금 잘못 잡혀서 시뮬레이션이 좀 이상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자, 다시 버텍스 그룹을 핀 그룹을 이렇게 설정했고요. 그리고 그냥 그룹은 이렇게 전체 선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크게 건들지 않았고요. 여기 프로퍼티 웨이트 여기는 맥스 바운스를 30으로 50으로 올려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다 돌리고 일단 돌아올게요. 자, 지금 시뮬레이션 한 번이 거의 끝나고 있고요. 지금 250을 지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좀 빠르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캐시 메모리에
해당 부분이 남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좀 빠르게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앞뒤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커렌트 캐시 투 베이크를 하게 되면은 이후에는 재생을 해도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베이크된 이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정도, 내가 원하는 만큼 만들어진 정도가 뭐 됐다. 가능하면 좌우가 좀 올바르게 떨어지는 정도가 좋은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멈추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일단 한번 됐다 싶으면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모디파이어 클로스를 어플라이를 시켜주면 됩니다. 확장 메뉴 어플라이 해주거나 아니면은 컨트롤 A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은 기본 커튼의 모델링을 한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레이어 탭으로 이동을 하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를 보면은 방금 이 재봉했던 부분이 살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다 머지 바이 디스턴스 기능을 활용을 해서 붙여줄 건데 이게 약간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떨어져 있는 건데 이 아래쪽 선택해서 보면은 엣지가 168개로 잡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엣지가 지금 505개가 잡힙니다. 그래서 얘가 머지 바이 디스턴스를 했을 때 내가 이 값을 올려주는데 어찌됐든 최종적으로 머지가 되고 난 이후에 아래쪽에 있는 이 엣지들과 수량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한 줄이 168개이기 때문에 여기를 머지를 했을 때도 168개가 정확히 떨어져야 돼요. 적당한 값을 잡아서 지금 1mm 정도 했더니 엣지가 168개가 딱 남았네요. 그러면은 잘 붙은 상태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커튼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이번에는 이 커튼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접었다 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진 거는 하나 복사해 놓고요. 혹시나 만들다가 또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버텍스를 선택을 하는데, 자, 요렇게 선택을 할 거예요. 얘도 똑같이 아까 선택한 것처럼 체커 디셀렉트 기능을 활용을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수동으로 이렇게 잡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얘네를 핀 그룹으로 일단 선택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 기존에 있던 거는 다 지워버리고요. 다시 만들게요. 핀을. 아까 만든 거랑 겹쳐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클로스 모디파이어는 완전히 어플라이 시켜놓은 상태죠. 그래서 요만큼만 어사인 일단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엣지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자, 이 뒤에서 봤을 때 이 가운데 부분이에요. 여기를 또 같이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얘네를 핀 그룹으로 설정하지 않게 되면은 얘네가 옆으로 누워버려요. 접히면서 가까워지면서 옆으로 누워버리기 때문에 누워지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핀 그룹으로 같이 설정을 할 거고요. 이거는 설정을 하지 않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자, 그래서 요만큼의 엣지를 다 똑같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좀 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랭스를 하자면 전체 길이가 다 비슷비슷하고요. 뭐 방향에 대한 부분도 비슷한 애들이 너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체커 디셀렉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얘를 루프로 선택을 하고요. 몇 번째 하나씩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 하나, 그 다음 거 하나 선택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번째 거 15 띄고 하나 선택하면 되네요. 셀렉트에 체커 디셀렉트를 15개를 하고요.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위치는 옵셋 값을 건드려주면 되는데요. 마이너스 1로 가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잘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선택된 것들을 핀 그룹에 어사인을 해주고요. 이거 반복을 해야 돼요. 이게 한꺼번에 좀 되면 좋은데 루프와 링이 동시에 걸려 있을 때 루프가 우선하게끔 체커 디셀렉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줄 한 줄 조금 해줘야 됩니다. 셀렉트, 체커 디셀렉트, 어사인 그리고 나서 이제 핀 그룹 잘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셀렉트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잘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맨 끝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핀 그룹이 동일하게 설정이 돼야 됩니다. 여기가 설정이 돼도 되고 이 밖에 맨 밖에가 설정이 돼도 되고 실질적으로 커튼에서 여기 핀이 걸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맨 끝에도 핀이 걸리니까 여기에도 어사인해서 핀 그룹을 이렇게 설정을 해준 겁니다. 자, 앞에서는 재봉이 되어서 좁아져 있는 부분 선택했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핀이 걸리는 부분들을 다 선택을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핀 그룹은 다 설정이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쉐입 키를 이용을 해서 플러스 하나 만들어 주고요. 기본 상태니까 하나 더 만들어서 변경되는 상태를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얘를 정면에서 봤을 때 에디트 모드 전체 선택 X축 방향으로 0.3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쉐입 키가 밸류 값이 1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스케일이 줄어든 상태로 그냥 만들어지는 거죠. 어색하죠. 이렇게 만들면은 커튼이 접혔다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가 않죠. 그런데 이 상태로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은 엣지가 줄어들지 않고 유지가 되면서 접히는 형태로 들어가게 돼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직스 프로퍼티스 이동하고요. 클로스 다시 한번 주는 거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쉐이프에 핀 그룹 다시 잡아주고요. 그냥 이 상태로 다른 부분은 건들지 않고 컬리전에 셀프 컬리전만 켜고요. 1, 프릭션은 0으로 그냥 만들게요. 그리고 다시 애니메이션 탭으로 이동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제자리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윗부분 너무 처지네요. 여기를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버텍스 그룹을 설정을 좀 할게요. 자, 버텍스 그룹만 윗부분 다시 한번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프로퍼티 웨이트 그룹 여기는 아주 그냥 단단하게 만들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뮬레이션 돌려봐야 제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자, 이유는 뭐냐면 이 줄어드는 게 이 키프레임에 적용이 전혀 되지가 않아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쉐입 키 다시 넘어가고요. 키 1번 이 줄어드는 부분 이 부분을 키로 넣어주면 돼요. 자, 밸류 값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키보드에 I 키를 누르게 되면은 자, 키프레임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쭉 가서 100프레임에서 다시 한번 집어넣을 건데 요거 좀 다시 할게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실수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은 자, 커튼이 접힐 때 가운데로 접히면 안 되죠. 한쪽 끝으로 접혀야죠. 그래서 쉐입 키를 다시 잡을게요. 자, 쉐입 키 하나 추가하고요. 얘를 스케일로 줄이는데 줄일 때 한쪽 끝 방향으로 줄어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피벗 포인트를 오리진으로 변경을 하고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스케일이 적용되게끔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스케일이 줄어드는 상태가 된 거고요. 다시 애니메이션 탭으로 이동을 할게요. 제가 애니메이션 탭으로 이동을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얘가 없어서 그래요. 뭐 드롭 시트가 됐든 타임라인이 됐든 뭔가 이 키프레임을 봐야 되는데 볼 수 있는 게 제 레이아웃에는 없습니다. 다 지워놔서 하도 이 부분을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키 1번 위에서 밸류 값 위에 I 키 눌러주고요. 그리고 키프레임 이동. 자, 100번 프레임에서 밸류 값을 1로 변경하고요. 다시 마우스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I 키 눌러서 키프레임 등록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움직여도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뭐 이상하게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요. 얘가 지금 이렇게 줄어들면서 자, 여기 탑에서 보는 거 한번 같이 보세요. 그냥 스케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뒤로 이렇게 밀려 나가면서 엣지의 길이가 유지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커튼이 접히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대로 일단 좀 기다렸다가 접히는 모양이 괜찮겠다 싶으면은 그만 두시고요. 그냥 이거를 피직스 프로퍼티스 가서 바로 그냥 베이크를 하세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다가 아까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 다 돌고 다시 돌아왔을 때 빨라졌죠. 얘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시뮬레이션이 거의 다 돌아가고 있고요. 딱 끝났죠. 빨라져야 되는데 안 빠르죠. 다시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멈춰놓고 이 키프레임으로 움직이면은 다시 이상하게 돼요. 이거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250 프레임으로 모자른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엔드값 조정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 캐시의 엔드값 요것도 같이 조정을 해 주셔야 되세요. 저는 지금 보니까 이 윗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값을 좀 수정을 해야겠네요. 일단은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고요. 괜찮다 싶으면은 베이크를 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시뮬레이션을 베이크 했고요. 베이크 했기 때문에 이제 베이크 버튼이 딜리트 베이크 버튼으로 바뀌었고요. 뭐 해도 안 돼서 그냥 셀프 컬리전에 있는 디스턴스 값을 올려서 아예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더니 위에도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벌어지고요. 그리고 가까이 간 상태에서도 뚫고 나오는 현상이 없어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접은 커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사용하느냐?
뭐 물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유리할 수는 있겠죠. 유리할 수는 있겠으나 이 키프레임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에는 다른 키프레임으로 만들어진 오브젝트가 있을 때 두 개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수정을 하고 해야 되니까 또 귀찮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냥 접힌 상태를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냥 접힌 상태는 이 정도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모디파이어 가서 클로스 어플라이 시키는데 그냥 어플라이 시키면은 이대로 굳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플라이 에즈 쉐입 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얘가 쉐입 키로 등록이 돼요. 지금 모양이 바뀌었죠. 모양이 바뀐 이유는 키프레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니메이션이 한번 적용된 상태에서 추가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얘를 그냥 0번으로 간 상태에서 오브젝트 데이트 프로퍼티 가서 지금 방금 만든 게 클로스 이거고요. 키 1번 아까 만들어 놨던 거를 삭제를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클로스 부분을 건드려 주게 되면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이런 형태의 커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다시 갈게요. 아래가 조금 더 모여야 됐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상태로. 여기 있는 키 1번은 먼저 지워놔도 됩니다. 지금 베이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워놔도 되고요. 지운 상태에서 다시 클로스를 어플라이 에지 쉐입 키로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얘는 돌아가고요. 오브젝트 데이트 프로퍼티스의 클로스 밸류 값을 1로 놓게 되면 완전히 열린 거고요. 이렇게 단순히 모양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랑은 달라요. 하지만 훨씬 더 간단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키는 그냥 삭제를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모델링은 다 끝난 거니까 추가적으로 배치하기 전에 여기에서 UV 맵만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얘를 왜 UV로 펴느냐? 제가 보통 텍스처를 입힐 때 얘를 오브젝트 벡터로 이렇게 오브젝트 코디네이트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오브젝트로 사용하게 되면은 얘가 좀 안 맞아요. 지금 이런 데 보면은 좀 찌그러지고 이런 것들 보이시죠? 오브젝트로 하게 되면은 좀 안 맞고요. 그래서 UV로 펼쳐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UV 아예 펼쳐지지 않는 상태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전체 페이스 선택한 상태에서 UV 에디터로 이동하고요. 얘는 UV 에디터 하나는 열어놓은 상태에서 볼게요. 자, 전체 페이스 선택한 상태에서 U 언랩 이렇게 하면은 일단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90도 일단 회전을 해줄게요. 옆으로. 지금 봤을 때 거의 정사각형이지만 가로로 2배만큼 긴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 일단 펼쳐주고요. 얘를 그냥 펼쳤을 때도 굉장히 지금 잘 펼쳐지기는 했는데 완전히 직선은 아니에요. 그럼 얘를 완전히 직선 형태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무거나 페이스 하나 선택을 하고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사각형으로 펼쳐주면 돼요. 그럼 펼쳐주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얘네가 눈으로 봤을 때는 찌그러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찌그러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스케일 Y0 엔터, 얘도 스케일 Y0, 얘도 스케일 X0 엔터, 얘도 스케일 X0 엔터. 그래서 완벽하게 사각형으로 만들어 놓고 이 페이스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클릭, 그리고 팔로우 액티브 쿼드 이렇게 하게 되면 완벽한 사각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맵 좌표를 펴주면 돼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세로로 길게 보이는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얘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뺑 돌아서 가기 때문에 당연히 정면에서 봤을 때는 세로로 긴 사각형으로 보이는 거고요. 스케일 값을 조금 올려볼게요. 지금 이상해 보일 수 있는 데는 페이스를 같이 보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적당한 방법인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모델링이 다 된 상태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부드럽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सब디비전 서페이스 적용을 해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끝부분이 같이 돌아가죠. 안 들어갔을 때 들어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모디파이어에 심플로 가면 또 안 돼요. 심플로 가면은 면만 분할을 하고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지는 않으니까 심플로 가지 마시고요. 어드밴스 옵션 키고요. 여기에서 바운더리 스무스를 킵 코너 이렇게 바꿔주면 이 코너 부분만 이렇게 뾰족하게 유지가 되는 상태로 나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커튼 모델링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재질 적용해보면은 이런 식의 텍스처를 지금 범프 맵으로 넣은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공간에다가 갖다 넣어야죠. 지금 왼쪽이 닫히는 부분이고, 이렇게 180도 회전을 시켜서요. 자리에 갖다 놓고요. 얘는 복사해서 갖다 놓는데, X축으로 미러 한번 시켜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놔주고요.
가운데 부분 너무 많이 겹쳐 있죠? 그러니까 적당히 열어주면 되겠죠? 그냥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에 있는 클로스 위에는 밸류 값을 이용을 해서 두 개를 그냥 적당히 열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는 앞뒤로 조금 다르게 이렇게 조금 살짝 이동을 해주고요. 가능하면 겹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얘가 아래로 늘어났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스케일 조정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커튼 모델링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뚫고 나왔네요. 여기가 지금 뚫고 나오는 거죠. 뚫고 나오는 게 보기가 싫으니까 한쪽을 조금 더 줄일게요.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커튼 모델링 하시면 되시고요. 자, 모델링을 한 이후에 한쪽 커튼을 완벽하게 열고 싶다. 이렇게 열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한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커튼 모델링을 한번 해봤고요. 커튼 모델링 같은 경우는 실제 생겨 먹은 거, 생겨 먹은 거라고 하니까 좀 너무 없어 보이네요. 실제 생긴 모습을 기준으로 삼아서 잘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원래 커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종류에 따라서 제가 만든 거는 이렇게 나비주름이 들어가 있는 커튼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고요. 만약에 봉이나 링 형태로 걸리는 커튼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에 맞춰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모델링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커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닦였을 때 이렇게 앞뒤로 더 두꺼워질 수밖에 없죠. 원단의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뒤로 이렇게 길어지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뒤쪽으로는 넘어가지 않고 앞쪽으로만 튀어나올 수 있게 뒷면에 벽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컬리전 오브젝트로 사용을 하고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갖다 놓는다고 해도 아마 위에서는 커튼 박스를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위쪽에서 커튼 박스를 넘어가지는 않죠. 이렇게 커튼 박스를 넘어가지 않는 이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적당히 잘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모델링이 뚫고 나와서 이 커튼 사이에 비치지만 않게끔 잘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커튼을 만드는 모델링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